네. 음, 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보면은 제가 이 기능대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건데 요 문제인데 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인터넷 쪽에서 풀이가 잘못된 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답인 것처럼 이제 뭐 명령어를 굉장히 어려운 명령어들을 좀 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질 않는 명령어를 쓰면서 막 인크리트 뭐 명령어하고 연산 명령어 그런 걸 쓰면서 괜히 이제 어려운 명령어 쓰면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하면서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써놓더라고요. 써놓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틀렸어요. 요런 것들이 틀렸어요. 요런 것들, 요런 거, 요거하고 요게 틀렸더라고. 그런 것들이 틀렸는데도 이제 답이라고 하면서 뭐 쉽다는 식으로 좀 거만한 태도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여기 모양은 좀 이렇게 좀 잘 이쁘지는 않아도 모양을 좀 이쁘지는 않아도 요게 이제 풀이가 딱 맞습니다. 동작이 맞으니까 이 기능대 문제 요 풀이는 요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 이상한 명령어 쓰고 저기 말이야 눈속이만 하려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답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뭐 이렇게 또 실수를 하나 했어요. 37번 요분께서 이제 그 해주셨는데 여기 1초 주기라고 돼 있으면은 요게 10이 맞습니다. 근데 1초로 돼 있으면 두 배를 해야 돼. 20으로 해야 돼. 그래서 1초냐 1초 주기냐 거기에 따라서 근데 1초 주기로 봤어 나는. 눈이 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 그 1초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초면은 여기 두 배가 돼야 됩니다. 20해야 되고 요 플리커 값 그 저기 A 요 B 접점이죠. 요 B 접점이고 플리커 A 접점입니다. 이게 요거 10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해 주십시오. 이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졌으니까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양이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많이 모질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 푼다고 정말 많이 교만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작은 것들을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질문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셨네. 질문을 1번, 2번에서 이렇게 탁 오려가지고 딱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신 것 같네. 내가 봐도. 이런 분들은 나중에 뭡니까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 내가 보니까 네.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놔야지만이 된다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여기 올리고 있는 게 이제 전기기능장의 흑역사라고 해서 올립니다. 전기기능장 흑역사라고 해서 올리는데 어두운 역사죠, 정말 어두운 역사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기능장 시험에서 이제 부정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합격시키고 합격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게 일반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뭐 카톡이나 좀 한다. 뭐 한다. 삼로 조금 뭐 알고 간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중간에 뭐 잠깐 뭐 화장실 나와서 옛날에 그 삼로 같은 거 보고 뭐 그렇게 풀이 같은 거 보고 그렇게 가고 그랬죠. 또는 이제 점심시간 때 나와가지고 삼로 막 그렇게 하고 그 예전에 용산공고가 그랬었는데 그 시험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문을 그래서 닫힌 겁니다. 그게 산업일가공단이 적발을 해서 그 학원 그 사람을 고소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을 폐쇄시키고 그 못하게 했죠. 그 D학원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D학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용산공고 시험장에서 그랬다가 용산공고가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점심 때 이제 그 학원에서 와가지고 삼로를 풀어 와서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들어가게 했거든. 왜냐면 점심 때 이제 또 김밥 사 먹고 오라고 다 내보내요. 그러니 뭐 나가서 그거 보고 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적발된다. 용산공고였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냥 알고서만 있었다고. 그런데 뭐, 보란 듯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학원들이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서 폐쇄가 된 곳이 용산공고입니다. 지금은 용산공고가 전기경장 시험장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여기에? 예, 그렇게 용산공고가 옛날에 시험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폐쇄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학원들이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남 함부로 고발하는 것도 문제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합격시켜 보겠다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몇 명 합격시키는 거 수험생들끼리 부정해 하는 거 그 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데 그게 그렇지가 많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합격되는 경우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하나를 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합격이 되는 합격을 보장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기능장 시험은. 카톡 뭐 조금 하나 해줬다. 제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서 100%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안 되죠? 왜? PhD 프로그램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퀀스 공사 작업이 더 많잖아. 엄청 많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지? 3도 조금 안다고 하나를 알았다고 그래서 답을 알았다고 그래서 3도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그거는 합격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확실한 부정행위면서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대리시험이 있어요. 아주 실력이 좋은 놈이 하나 가가지고 그냥 대리시험을 봐주고 합격해요. 근데 대리시험을 요즘 봐가지고 하는 사람 없죠. 이거 걸리면은 가서 콩밥 먹는 건데 뭐 생각을 해봐. 돈도 받고 하는 거니까. 돈도 받고 대리시험은. 이거는 또 대리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걸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끝나겠네요. 그렇죠? 한두 명 정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리시험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합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도 더 부정이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 부정이 돼서 합격하는 경우가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에 보면 자기 학생이라고 또는 안다고 일부 편의를 봐주거나 또는 합격을 도와주고 점수를 갖다가 더 많이 주고 통과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합격했다고 이제 넘어가 버리고 조사하는 검사하면서 체크리스트 검사하면서 불합격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고 이렇게 딱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자가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딴 시험장보다. 그러면 5명은 합격시키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악을 쓰고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서 그냥.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험생 있지 않으세요? 한 명씩 이렇게 불러들여요. 이 사람은 악을 쓰고 꼬투리 잡아서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봐주고 막 이런 식이라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못 하잖아. 근데 이제 한 명씩만 이렇게 불러들인다니까. 걔네들이 한 명씩만 딱 몇 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은 합격시키고 몇 번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바로 이 전기기능장 시험에 가장 만연했던 가장 큰 부정이 바로 이 감독관에 의한 부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은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학원에서 들어오고요. 폴리텍에서 들어와요. 폴리텍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폴리텍이요. 기능장 안 한다고요. 기능장 합니다. 기능장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 보조금을 딴 걸 받아놔요. 뭐 전기내성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놓고서 거기서 기능장을 갖다가 공부하게 시켜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합니다.
전지내성공사 수업을 안 하고요. 전지기능장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보게 해서 그 교수가 저기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그 시험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합격을 하게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 수강생이 이제 포르텍에 그 뭐 전기 내성공사 과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 30명이나 뭐 50명을 신청했잖아. 그 중에서 뭐 30명을 다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3명만 이렇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또 떨어뜨리는 거야. 눈치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교수인데 생각을 해봐. 부정에 관련됐다 이게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근데 한 뭐 3명이나 5명 정도 합격시키면은 뭐 어차피 다 떨어질 인원인데 그 중에 한 3명만 5명만 봐줘가지고 합격을 시키면은 그래도 여기 와서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학생들이 더 그 교수를 많이 따르고 막 그냥 알랑방구 끼고 그러는 거야. 응? 더 잘하려고 하고. 더럽지 한마디로 그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왔다니까. 아주. 그거를 또 산업인력가공단은요, 그걸 알면서도 봐주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감독관을 갖다 감싸요. 감싸가지고, 이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밖에 새어나가지 않았다면 계속 하게 한다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그 기능장 감독관에 들어가는 감독 인원의 3분의 2 정도는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3분의 2 정도를 잘라버리고 3분의 1만 놔두고요.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들만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요. 시험장을 축소시키고 시험 날짜를 갖다가 길게 잡아야 돼. 3일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씩 시험을 보게 하고, 10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10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저 시험을 보게 해야 돼. 시험은 맨날 틀려야 되고. 그럼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문제 유출도 굉장히 적어. 적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 유출도 굉장히 적을 거고. 또 유출되는 거 차단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지금은 뭐 30몇 개의 시험장 때문에 어디서 뭐 이게 유출됐느냐 이거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잖아. 그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놈들의 부정이 만연하잖아. 어디서 일어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만연하게 된다고. 여기서 한번 하면요 또 돌아가요. 이제 다음엔 또 옆에서 또 하고 저 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또 하고 돌려버려 또. 야, 그런다니까 얘네들이. 조직적이지 한마디로 감독관도. 조직적인 범죄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은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일단은 감독관을 지금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교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잘라야 돼요. 자르고 3분의 1만 놔두고 제대로 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놔두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감독관을 한 10일 정도 이렇게 그 시험을 평가해서 이제 10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시험 문제 10일 정도 보게끔 바꿔서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은 축소시키고 자꾸 시험장 늘크면 안 돼요. 거기서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독관들 그리고 관리위원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요, 시험 문제 유출은요, 시험 당일날 유출되는 게 있고요, 시험 그 사전에 뭐 30일 전에 뭐 보름 전에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 당일날 유출되는 거는요, 당일날 그 시험 시간에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감독관이나 관리위원들이 99% 다 빼가지고 유출하는 겁니다. 감독관이나 관리위원이. 그러나 1%가 있어요. 그 1%. 와, 이건 뭐 특별히 혜택 받은 새끼들인데 출제자가 직접 자기가 출제냈다는 것을 시험도 내지도 않았는데 30일 전에 그 문제를 갖다가 유출시켜요. 그 문제를 산업인과에 갖다 주거든. 도면을. 갖다 줘요. 갖다 주기 전에 이미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응? 그런 경우도 있어. 30일 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보면 아직도 시험 문제 인쇄도 안 했는데 결정해서 인쇄도 안 했는데 아니 벌써 이상하게 뭐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출제자하고 검토자, 이 산업인과공단 직원 이자들이 이미 어떤 거를 낼 거라는 건 뭐 결정이 알아서 돼요.
알아도 되니까 이 출제자라는 사람, 검토자라는 사람, 산업혁과 직원이 시험 30일 전에, 30일 전, 훨씬 전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출을 시켜가지고 그걸 뭐 학원에 팔아먹거나 뭐 술 한번 얻어먹고서 갖다 주고서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예요? 네, 이렇게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했는데 60회 때 시험 때도 이제 카톡 사건과 같이 적발을 해놓고서도 중대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놈이 있잖아요. 저희 카톡 사건 신고자로 돼 있어. 제보자로. 웃긴 새끼요, 나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지들이 더 나쁜 짓을 해놓고서 처벌도 안 받고 여기 저기 뭐예요? 여기 한 놈이 지금 우리 카톡 사건을 신고했다니까. 우리 카톡이 뭐라고 도대체.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라니까. 지네들은 더 나쁜 짓을 한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자를 나무라는 것 꼴이 된 거지, 한마디로. 아, 정말 너 아주 못돼 먹었다고만. 근데 이런 것들이 처벌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걔네들 지금요 잘 돌아다녀요. 나는 얘네들 이런 큰 범죄 저질렀으니까. 아니 이거 3년 이상 막 4년씩 이렇게 받는 거 맞는데, 그렇잖아. 3년 4년씩 이건 처벌 받을 텐데 그러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뻔뻔하게 잘 돌아다니고 학원업도 해요. 웃긴다니까 걔네도. 웃겨. 아니 세상이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었을까 생각을 해봐. 누구는 처벌받고 우리를 이게 저기 겨묻은 사람을 갖다가 말해 신고한 이런 새끼들은 지네는 더 큰 부정을 저질러 놓고 처벌 하나도 안 받고 돌아다녀. 와, 대한민국이 아주 썩은 곳이구나라는 거 아는데 얘네들이 다 봐주고 있잖아. 얘들이 뒤에서 뒷구멍에서 다 봐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 썩은 부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이고요. 독재자야, 독재자. 이 새끼들이 독재자. 그래서 독재자의 후예 잔당들이라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써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광주 옛날에 광주 사태로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그러죠. 제가 봐도 군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그 국민들을 갖다 쏴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민주주의냐 이 얘기요. 독재자지, 독재자. 근데 그거를 아직도 세상에 그 독재자를 갖다가 와, 나 그걸 아직도 그 추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봐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내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광주에 거기에 그 뭐 간첩이 있든 어쨌든 지들 얘기하는 거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놔둬야지. 아니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이거는. 독재자들이 독재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거나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나 똑같은 거지 뭐. 독재자의 후예야 얘네들. 독재자의 잔당, 독재자의 후예들이니까. 이거 좀 뭐예요? 박정희 정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정수 폴리텍이라고 옛날에 정수 그 직업훈련원이라고 있잖아요. 정수 정자가 박정희의 정자고 숫자가 그 유경수 할 때 숫자래요. 그래서 정수라고 그러더구만. 정수 직업훈련원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폴리텍이 됐지. 그래가지고 폴리텍이 확 퍼졌잖아. 그래서 폴리텍 그러니까 폴리텍의 원조는 이제 정수야. 정수 그 훈련원이라고. 정수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정수 그 폴리텍을 뭐 저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리텍이 왜 그렇게 생겼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수 그 저기 박정희 정권 때 그 직업 훈련이 생겼으면서 또 자격증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한국산업인력가용 거기서 맡아서 계속 했다고. 그러면서 이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이 한 짓은 이 독재자가 했던 거나 똑같은 짓을 아직도 물려받아서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 그 다음에 독재자의 후예, 잔당들, 썩은 부정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 명칭들이 이게 딱 여기 붙을 수밖에 없어. 얘네들한테는. 왜 이런 일을 벌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도 않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 이거 봐봐 이놈들 싹 처벌해야 되지. 싹 얘네들이 다 말이야 싹 봐주는 거야.
이렇게 처벌 못하게끔. 아니 지금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빼다가 팔아먹었으면은 이게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자격증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대요. 아니 자격증법이 형사처벌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갖다가 거기다 두는 것이 자격증법입니까? 아니 자격증법은요 자격증법이고 이거는 형사예요. 형사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격증법이 왜 형사법하고 겹치냐 이 얘기야. 그러면 안 되지. 법이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격증법에도 뭐 어떻게 처벌하라고 돼 있고 형사법에도 어떻게 처벌하는 거야. 법이 이중성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거고 자격증법은요 자격증을 어떻게 검증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 아니 왜 거기에 처벌 규정이 들어야 있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민주당의 송옥주 국회의원님께서 뭐 또 올린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행위 자체는 뭡니까? 시험이 출제적인 출제자가 이제 자기가 뭘 내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산업에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 유출시킨 거 이거 행위 자체도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검토자 산업에 이 얘네들이 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뭐 몇만 원씩 받고서 팔아 넘기고 가서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그랬다며. 돈을. 아이 참나. 이 행위 자체는요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점 범죄를 갖다 처벌하지도 않고 이 새끼들은 우리 카톡 사건을 갖다가 신고를 한 놈이라니까. 이 웃긴 새끼들이요. 그러니 내가 노발대발 안 할 수 없지. 나는요 그거 59에서부터 59, 60, 61, 62 했다 계속 하는 거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내가 별 말을 했냐고 얘기 안 했거든. 그냥 내비뒀어. 59, 60, 61, 62 네 번을 써먹더라고 이 새끼들이. 근데도 가만히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들이 우리를 신고를 하더라니까.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이 얘기야. 잘못됐잖아 이거. 생각을 해봐요. 그죠?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죠. 자격증법에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카톡했다는 거 자격증법에 처벌 규정이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 처벌은 형사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자격증법은 검증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완전히 그냥 아주 산업혁과공단이 장난질을 해먹고 있더라니까 지금. 막 얘네들 갖다 이제 감싸고 보호하려고. 그래놓고 이제 수험생들을 해서 싸워왔던 뭐 이태민이는 이제 잡아놓고 이제 제거를 시키겠다. 이 새끼 얘네들 목적이 그거 아니야. 산업혁과공단이. 학원 놈들하고 그 산학 유착 관계에 아주 끈끈한 아주 유착 관계를 갖추고 있어. 그러니 생각을 해봐. 기능 시험에다가 필답형이나 집어넣고 있지. 응? 학원에서 필답형 집어넣으라고 했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필답형 집어넣고서 학원 말 듣고서 필답형 집어넣고서 그 짓을 하지. 이 못된 놈들이라고. 못된 놈들 전부 다. 시험에 올바르게 박히고 올바르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응? 그리고 이런 한국산업혁과공단은 정말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하고 저기 50 전두환 정권 있지 않습니까? 50 때 이런 때에 이 생겨가지고 이게 큰 50 때 엄청나게 컸지, 그지? 이 커진 이 집단인데 이런 그 독재자의 후예들, 잔당들, 군사 정권의 이 독재자의 후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답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검증을 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없애고. 완전 독재자야 독재자. 이거 자유증 공화국의 수장 독재자.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험장을 갖다가 대폭 축소를 해야 되고요. 3분의 1로 줄이고 감독관도 3분의 1로 줄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뭐 유출하는 것도 적어질 거고 감독관이 이제 잘못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제 적어질 거야. 지금 시험장이 너무 난반하고 많아지고 감독관도 막 이 사이비 감독관, 불량 감독관, 그 부정 감독관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것 너무 많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된 사람만 감독을 하란 말이야. 응? 이상한 사람들 감독하지 말고. 그래서 줄여야 돼.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무슨 뭐 자유신법에 처벌이 안 돼 있다. 조력행위 뭐 어쩌죠 하면서 나도 조력했어 카톡에다가. 근데 왜 조력했는데 나도 조력자인데 생각을 해봐. 근데 나는 왜 나는 처벌을 하고 이 새끼들은 왜 처벌을 안 하냐고. 잘못된 거 아니요. 그죠?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벌을 반드시 하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지금 뭐 검사 쪽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겠지 뭐. 되겠지. 처벌이 되겠지. 이 심각해. 이게 제일 많이 커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15%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는 이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런 부정이 저질러집니다. 시험장 안에서 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들에 의해서 10% 정도 하고 3분의 1 정도는 그 본인들이 이제 합격한 거야. 본인들이 합격하거나 뭐 수험생들이 부정을 좀 한 건데 그런 것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 15%라면 3분의 1 정도. 그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여기서 부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그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바른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좀 이제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처벌도 더 커지고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뭐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서 그냥 그 저 수업료 받은 것 뿐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좀 인기라도 좀 더 있었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너무 많은 그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가족들한테 못한 일을 시키고 너무 피해가 컸었었는데 수험생들 중에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막 탄원서 써주시면 한 100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냐 이 얘기요. 나머지들은 뭐 탄원서 뭐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처벌됐다면 처벌되나 하고서 방관자 노릇을 했지. 방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등지고서 뭐예요? 배신자처럼. 배신자가 뭐예요? 아주 뭐 신고자, 제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더구만.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응? 아니 며칠 전에는요. 청주 사람인데 자기가 활동정지가 됐다고 풀어달라요. 그래서 이름 보니까 이름 어디서 들어온 건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판결문에 나와요. 판결문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증거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를 처벌시킨 사람이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카페 들어와서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있냐고. 나가야지. 근데 말은 말에 알랑방어 끼면서 합격수기도 써줬어요. 합격했는데 뭐하러 다녔냐고요. 그 어떻게 사건도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 뭘 봐. 와가지고 뭐 들어와서 캡처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다 신고하려고 들어오는 새끼가 좀 뻔뻔하더라고. 정말 뻔뻔해.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전화 걸어가지고 야 얘기하는데 말하는 투를 딱 들어보면은요 걔네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좀 차분차분하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차분차분하게 하면서 남의 약점을 갖다가 캐려고 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 내가 딱 들어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아주 직사적이야. 그냥 치면은 딱 우리도 주먹 날아가는 거야. 그런 식이라고. 그죠?
우리는 그냥 맞받아 쳐버려, 씨. 왜? 우리는 크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없고 아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게 또 우리가 기술자고 그런 거 그 기술자고 우리들은 또 그걸 바탕으로 힘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얘네들은 말하는 딱 보면은요 남의 약점을 딱 잡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게 좀 느리면서 딱 그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그리고 또 나한테 딱 알랑방울 끼면서 딱 그냥 아이 저기 옛날에 뭐 술 써주고 뭐 거 방문도 해가지고 인사도 한번 했어요 뭐 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싹 잘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 잘하는 새끼들이 보면은 다 뭐예요? 배신자이면서 얍삽한 놈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게 말을 막 딱 해서 받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탁탁탁 하는 사람. 예? 저 같은 이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남을 안 속여요. 속이질 않아. 그리고 그냥 딱 그냥 하지. 그런 것들이 있지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기술자인데 기술자들이 자존심으로 또 살아야 되고 우리들도 그 자존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갖다 이렇게 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야비한 새끼들 말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말이야, 그런 새끼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세상을 갖다 득세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 독재자의 잔당 새끼들, 자유주의 공화국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득세를 한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잘못된 새끼들이야. 그냥 말하는 걸 보면요, 걔네들은 말이 굉장히 느리면서 말 실수하는 걸 캐. 그리고 녹음을 많이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이게 말하는 툴을 잘 들어보면은 요거 나쁜 놈의 새끼다라는 게 딱 보여.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다혈질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그냥 거의 뭐 사고는 많이 나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고는 많이 나도 솔직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